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서프 타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감사 스마일도 항상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한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와, 친구 노량진 100배상 2억 6천만원 당했다. 부동산 진짜 개불장이네. 이걸 100배상 해버리네. 노량진 뉴타운 대장 1+1 매물을 2월에 샀는데 그 사이에 피가 4억에서 5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매도자 요청으로 중도금이랑 잔금 길게 뺐는데 중도금이 딱 다음 주였는데 100배상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통장에 2억 6천 현금 꽂혀가지고 기분이 좋을 법도 한데 기분이 이렇게 더럽기도 힘들 거다라는 이 이야기, 감스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어제 라이브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6월 서울 부동산 시장 정말 지금 불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스님들 어떤 의견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에게 주실 분들 계시면, 이런 것들 보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와, 내 집 5억이나 올랐다. 이거 팔고 다음엔 어디 가지? 반포가 20억이 올랐고 압구정이 25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감스님들 주 시청자 층이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 또 고양시에 내 집 한 채 갖고 계시는데, 또 아니면 또 오래된 집 두세 채 갖고 계시는데 서울에 집이 없어서 많이 슬프시겠지만 고양시도 조만간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다산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킨텍스 원시티라든지 대곡역 주변이라든지 연신대역 주변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와, 우리 이강수 대표님께서 작년부터 해주신 말씀 요약해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2년 전부터네요. 23년 1월부터 하락기 초입이었다. 그리고 23년 6월 특례대출을 일시적으로 거래량 증가하니까 속지 말라고 했고, 작년 4월 달에 총선 이후에 곡소리 날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현재 계엄으로 전망이 어렵지만 내가 틀리면 비난받겠지만 또 25년부터 또 곡소리 날 것이다. 25년 3월 달에 2월에 토어제 갑자기 풀었다가 다시 묶어서 거래량 감소되었는데 대선 이후부터 또 곡소리 날 것이다. 25년 6월 달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7월부터 DSR 3단계로 거래량 감소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곡소리 날 것이다. 감스님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능력이 되시면 지금도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능력이 안 되시고 또 대출을 정말 많이 받으셔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추격 매수를 갖다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추격 매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서울 강남 3구라든지 용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로 인해서 성동구라든지 마포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강동구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노도관 금강구, 더 나가서 서대문과 은평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부터 고양시 덕양구의 삼성벨트, 창릉천벨트,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실제 거래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급한 매물들을 또 소진되면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하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재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고, 또 올 초에 제가 2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고, 또 3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지난달에 5월 달만 해도 제가 6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불장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규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죠. 잠실 5단지 통합 심의 통과 소식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 잠실 5단지를 보면서 과연 이곳은 언제쯤이면 통과가 될 것인가 라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목요일날 6월 19일날 잠실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통합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투시도를 보시면 잠실 사거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랜드마크 빌딩 2개로 해가지고 멋지게 지금 올라갈 예정이고요. 한강면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6,387세대, 공공임대가 785세대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잠실 5단지의 재건축 이 아파트는 아마 입주할 때쯤 얼마가 되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면서, 정말 상징성 있는 고층 랜드마크이면서 강남의 또 스카이라인을 또 변모를 할 수 있는 진짜 잠실 주공 5단지가 드디어 이제 최종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사업 궤도에 올랐다는 말씀을, 기쁜 소식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가 부수고 새로 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강남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북에도 이렇게 멋지게 또 재탄생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또 생겨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의 서울,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또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더 증가될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아파트 가격이 과연 어디까지, 천장이 어디까지 뚫려서 올라갈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면서, 나만의 서울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서울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건이 안 돼서 또 이제 다음번으로 또 넘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서울, 잠실, 강남, 용산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나만의 서울을 가지시면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나의 그런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일단 무주택을 벗어나서 1주택으로 해서 나만의 서울을 만들어 가실 것을 감스님들께 진정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천 검단 호수공원역의 호반 서밋 AB 19블럭 84 무순위 청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옆집 멘토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탐나는 입지의 무순위 청약이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또 6월 28일부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또 신검단 중앙역과 또 도보 역세권의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단 호수공원역이거든요.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 AB 19블럭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무순위 청약 넣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TV를 우연찮게 시청하셨거나 또 꾸준하게 시청하셨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101 클래스 1에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하자고 또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또 해 나가야 할 일들하고 또 겹치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고민이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일단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스님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101 클래스 1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갖다가 일단 열고 나니까 더 많은 또 제안들도 들어오고 있고, 또 남순환 대표님과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검단 쪽에 인천 서구 쪽에 루원시티 쪽에 가서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 있는데, 또 이제 남순환 대표님이 또 저에게 또 제안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 제가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연내 착공 추진, 행정 재정 절차 준비 속도가 이제 올해 이제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작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올해 도시개발사업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이제 실시계획 인가 등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용산 바로 옆에 있는 마포,
그리고 중구, 그리고 서대문,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리 동대문까지도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한남 뉴타운도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신분당선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도 연장하는 것들이 아마 빠르게 논의가 될 건데, 저는 고양시와 물리적 거리가 20km도 안 떨어져 있고, 더 나가서 이제 GTX-A로 인해 가지고 GTX-A 서울역으로 오게 되면 서울역에서 또 용산역까지 두세 정거장이면 또 갈 수가 있고, 또 지하로 해가지고 또 개발 계획이 또 잡혀 있으면서 서울역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이제 같이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3대 업무지구, 강남, 그 다음에 종로, 광화문, 여의도에 있는 3대 업무지구에서 플러스 1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해가지고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해가지고 이제 4대 업무지구로 이제 용산이 새롭게 발돋움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상암 DMC랑 또 맞닿아 있고, 더 나아가서 마곡과 한강을 갔다가 건너면 바로 마곡과 근처에 있다 보면서 또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고양시의 이런 입지,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가 저는 더 기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GTX-A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고, 빠르면 2년 후에 삼성역이 정차될, 늦어도 3년 안에 28년 안에는 삼성역이 정차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고양시와 지금의 용산과 삼성역이 또 하나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고양시 GTX-A 북부 구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주구장창 지금 몇 년 동안 하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독님들 지금이라도 고양시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지금 ATDC 현대개발산업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포스코 ENC가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산정비창과 맞닿은 남측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오는 22일 지금 내일이네요. 조합총회를 통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될지 저도 궁금하지만, 제 내심, 제 개인적인 생각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두 사업이 모두 순항할 경우에 용산정비창 일대는 28년에서 2030년 사이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주거단지 및 업무시설도 준공되면서 기업 주민과 입주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면서 용산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신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고양시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늦어도 2년 후가 되면 고양시에 특히 GTX-A 역세권이라든지 또 서울과 맞닿아 있는 덕양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 특히 준신축,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지금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수님들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많지 않고 또 3기 신도시인 창릉이 또 들어올 때까지 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벨트의 주변에 있는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만약에 나는 좀 안되겠다, 화정행신 능곡까지도 내 주거 대안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로 해서 2주택, 또 제 방송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고 하시면 고양시에 아직까지 2억에서 3억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에 33층 랜드마크 뜬다, 강북 최대어 수전 치열하다는 이야기, 포스코 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용산 정비청 홍보관을 열고 수주 경쟁에 돌입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HDC 현산이라든지 포스코 ENC가 여러 쪽으로 해서 이제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그 포스코 ENC의 그런 시공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산의 그런 정비창은 그래도 검증이 되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몰과 연계해서 HDC 타운을 또 승부수를 또
걸 거고요. 330m 스카이 브릿지를 앞세워가지고 설계를 또 차별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을 것 같고, 명실상부하게 용산국제연무지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일단 수주하는 전면 1구역에 제한한 이런 조감도를 보면 한강 조망도 또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또 용산 거기에 또 용산 정원, 용산의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 정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사업비만 약 1조 원 규모고 강북권 최대 사업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 업무지구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용산구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더 라인 모형도가 HTC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더 라인 홍보관에 마련된 주방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너무 멋지게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OTL로 지금 고급화 깨한 포스코인데, 제가 이 포스코 건설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포스코에서 지었던 더샵 일산 LOE를 보면서 실제로 시공사를 좀 저는 어느 정도 믿었는데 시공사의 또 배신, 그래서 이번에 OTL로 또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공교롭게 일요일날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부산까지 2시간의 고속철도로 국산화 30년 현대로템의 기술 진념을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철도 기술이 또 현대로템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부산국제철도 기술산업전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기사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저항 최소화로 시속 370km 2030년부터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속 200km로 다녀서 이제 부산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부터 운행되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 EMU 370으로 이제 다닌다고 하면 이제 2시간 안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고속철도가 이런 것들이 또 곧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대로템이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1시간 50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첫 번째 국산화 고속철도인 KTX 산천 시속 300km를 내놓은 이후에 20년 만에 운행 최고 시속을 370km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실제로 370km로 이제 만약에 달린다고 하면 진짜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지금도 부산의 인구가 이제 서울로 흡수되는데 서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쏠리지 않을까. 오히려 교통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더 어떻게 보면 쇠락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5대 광역시,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을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동산 폭락 유튜버 분들께서 집값은 떨어진다, 지금 집 사게 되면 폭망한다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지금도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다, 나는 어차피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되고 만약에 내가 60이 넘어가서 내가 아니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집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집을 갖다가 자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실거주 측면으로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만약에 그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이왕이면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에, 그리고 서울에 그런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좋고, 저는 1주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거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2주택 전략으로 해서 조금 넓게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감사스마일TV의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 내 집을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 집에 한 채에 만족하지 마시고 2채 정도는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6월 21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